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오늘 오후에 출범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뭐 그야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정당 지지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30.6% 그리고 민주당이 45.8%. 자, 뭐 여전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정권 교체 이게 60.4%, 정권 연장이 32.3%.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의 10명 중에 6명. 그리고 TK에서도 정권 교체가 50%였습니다. 그러니까 TK에서조차도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여론의 흐름이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글쎄요. 제가 이 부분 왜 그럴까요?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은 내란 장당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어제도 정말 그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서울 한강에서 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낮에 참사가 일어나는데 밤에 한강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하. 그렇죠. 참. 미쳤나? 아니 아니 대참사 당일날 여의도 한강에서 불꽃을 팡팡 터뜨려요? 예. 이게 국가 애도 기간에 불꽃놀이가 웬 말입니까? 꼭 이런 날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해야 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 끔찍하다. 네.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는데 저렇게 서울에서 여의도 한복판에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생각들입니다. 평소 태도들이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 같은 망언을 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짜 뉴스를 유발하고 네. 지금 정부에서 압력하는 내란 잔당들이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저는 정말 올해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그 흐름들을 정말 느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요. 이러한 정말 폐륜적인 내란 세력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지난 주말 집회 정강훈 집회에 나와가지고 큰절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모습. 이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획책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20분 동안 펼쳤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민전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고 이런 모습들. 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전혀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란과 하나니까요. 내란과 하나다. 그러니까 내란 DNA를 통해서 사실 지금은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조사를 그러니까 받았죠, 내란죄로 여기는 이제 공범으로 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처지가 된 것이고 사실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그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네. 국민의힘이 동조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제주항공 참사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로 우리가 기억을 좀 잠시 돌린다면 저는 지난주에 뭘 걱정했냐면요. 하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헌법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해석론을 가지고 논쟁을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한덕수 대행이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버티면 그럼 당연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나는 인수받지 않겠다. 음. 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내가 권한대행하겠다라고 우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주장하기가.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도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아서 일단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식 의장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했거든요. 탄핵 표결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 선진화법을 한번 저는 검토해서 저는 고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태를 저는 이제 근절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해와서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열을 못 하거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말 제명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에서 우리 헌법 63조인가요? 제명이 있습니다. 네. 그 제명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가서 제소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한해서는 네. 저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걸 한번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음. 너무나도 그 미치는 해악이 크고요. 그 다음 정도 된다면 아마 윤상현 의원 되겠죠.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네. 이분이라는 말 제가 참 쓰는 것도 정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제명까지 저는 고려해봐야 된다. 그 정도로 해악이 심각하고요. 네. 그 윤상현 의원의 주말 집회에 대해서는 전 내란 선동으로 저는 고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선동. 그래요. 참 너무 심각합니다. 제 국민의힘의 상황 자체가. 이 상황을 좀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를 직접 겪은 우리 국민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